네, 안녕하세요. 로일로더러 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 저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8기 회원 모집 시작한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시장을 이제 극복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아래에 있는 상담 문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게시판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영상이 있으면 요 하단에 PC로 보시면은 이제 영상 하단에 요 클릭하시면 되고, 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목을 한번 터치하셔야지 본문이 보입니다. 제목을 먼저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미증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18.3으로 뭐 예상치나 이제 전월 대비해서 크게 못 미치긴 했는데 지표가 오히려 이렇게 둔화되는 것이 테이퍼링을 좀 강력하게 금리 인상 시기를 당기고 테이퍼링을 당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좀 제한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가 계속 좋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당겨야 된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호하지만 너무 좋지도 않아서 회복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델타 변이 확진자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 홍수 여파도 있죠. 최근에 뭐 시베리아나 이런 산불 효과도 있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델타 변이가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었는데 델타 변이 뭐 얘기 나오면서 또 퍼지고 있고, 이런 하반기엔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7월 산업 생산이 6.4%로 증가했는데 예상치인 7.9보다 하회했고 전월 8.3보다 둔화된 6.4% 증가입니다. 소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 증가했는데 이 8.5% 증가, 뭐 많이 증가한 건 맞는데 예상치는 10.9였습니다. 그리고 전월은 12.1이었으니까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단기적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조만간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은 기업 길들이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가시고, 다우지수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사상 최고치 돌파했는데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일 이제 아래 꼬리 달린 범위 이내에서 이 구간 정도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보여도 된다.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쉬었다가 힘을 모아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라갈 때 뭐 1, 2%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쉬어서 다 힘 모아서 가고 쉬어서 힘 모아서 가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쉬었는데 나스닥은 이제 만약에 쉰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레나 이번 주 안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나스닥은 안 쉬는 게 좋고 다우는 쉬어도 되는 모양이다. 쉬면은 다우가 조금 더 잘 쉬고 나스닥은 덜 쉬어야 돼요. 너무 내려가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14,600 정도 위에 있으면 괜찮고 14,000만 유지해주면은 사실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인데 연휴를 보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는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부담이 됐는데 뭐 여기 환율 쪽 보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환율이 내려가는 1174원대 중반 정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170원 아래로만 내려가도 지금 조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MSCI 리밸런싱이랑 이제 환율 동향이랑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정권이 또 다시 한번 차지하는 부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교민이랑 공간원 분들 모두 철수를 했죠. 이런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해서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다. 자,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주초에는 눈치 보기 살짝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주초에 이제 주말에 있는 이런 이슈들 포함해서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살짝 밀려 내려왔고 코스닥은 이제 강하게 하락을 보였는데
코스피 0.88%, 1% 약간 안 되는 뭐 3,15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의 경우는 자, 2% 이상, 거의 3% 가까운. 사실 금요일도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저점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저점 매수세는 나왔습니다. 1020포인트 회복 시도하는 모습이 오후에는 나왔는데, 기관에서 매도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 매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는 이제 600억대로 줄이긴 했는데, 외국인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주려고 했지만 기관에서 놔주지 않았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이제 순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이 들어줄 때 기관이 매도세를 살짝만 줄였어도 오늘 뭐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시지만 이번 주 안에만 1020포인트 회복해주면 다시금 강세 구간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020 회복해주면 자연스러운 거고, 1025 위에 1030 요런 구간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게 없는 구간이다. 이 이탈한 구간은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반도체주는 하락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 우려감 보이면서 공매도 리포트 낸 모건 스탠리, 2017년에도 1년 동안 틀렸었죠. 1년 동안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끝났다라고 했는데, 2017년은 물론이고 2018년 2분기까지 사상 최고치, 3분기까지도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좋다가 이제 4분기부터 꺾였는데, 그러면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1년이나 사상 최고치를 계속 고점을 돌파해 나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맞을 때까지 낼 수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뭐 지금은 아니고,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2분기가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었는데, 2분기를 서버용 디램 효과로 멋지게 극복했고, 서버용 디램이 지금 3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에서 거의 한 35%까지도 서버용이 육박하고, 이게 고부가치 산업이죠. 그리고 모바일 쪽이 이제 거의 한 40% 육박한다라고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려감을 보인다라고 하는 PC용 디램은 이제 15% 정도로 제한돼 있고, DDR5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약간의 주춤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DDR5로 넘어간다는 판매량이 조금 줄더라도 40% 이상의 이제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율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초 정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해서 출하가 되기 시작할 텐데, SK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DDR5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만원 목표치로 잡는 거는 과도하다. 일주일 전에 15만 6천원에서 8만원이면 거의 뭐 반토막 내는 건데, 목표치를 일주일 만에 전망이 그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우려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제한하고,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 강세권은 이틀 동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가 하락을 멈추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뭐 하락을 좀 주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쪽 이제 하락을 주도한 걸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코스닥 이제 시총 2위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뭐 내주게 생겼죠. 셀트리온 제약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뭐 강력하게 뭐 4%, 그리고 LNF 뭐 이런 MCN, NCN의 대장들이 밀렸습니다. LNF는 뭐 하루 만에 뭐 10%까지 내려와줬네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SK머티리얼즈도 작년에는 이제 OLED 소재 쪽으로 진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14이죠.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이제 합작법인으로 진출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뭐 신흥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다. 뭐 첨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푹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뭐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체 쪽으로 해서 뭐 CIS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그동안 좀 뭐 휴식을 취했었는데 CIS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3,000원 돌파한 다음에 16,000원 사이 중심점에 있는 이 중심선 14,500원 정도에 딱 걸쳐 놨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 되면은 이제 상승하는 모멘텀이나 뭐 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아니면은 16,000원을 넘어갈 경우에만 뭐 보유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락 멈추고 2차 전지가 이제 쉬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쪽에 이제 항의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존에 통보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9월 초에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다. 요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만간 다시 통보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 통보한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양이니까 우리랑 계약한 물량은 못 맞춘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850만 뭐 도주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나으면은 뭐 1000만 도주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뭐 통보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의한 다음에 약간은 나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모더나 관련 쪽, 생산 관련 쪽 이제 위탁 생산을 CMO를 맡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가고, 최근에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드디어 100만 원을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 그리고 모더나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이쪽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콜드체인 관련주도 한 번씩 움직이죠. 뭐 일신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정치권이나 이쪽도 같이 엮이면서 자주 엮이는 종목인데 뭐 더 멋지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대한과학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속해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회분 출하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신 임상 3상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후로 해서 10일 정도 되는 전후로 해서 계속 이달에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6만 원 넘어가면은 제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고 나서 벌써 뭐 거의 뭐 2배가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 동향으로 2배 이상까지 올랐는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그 기존의 진단 키트에서 이제 자회사 쪽에 뭐 치료제 쪽 그 백신 모멘텀 이쪽까지 이렇게 기대감을 몰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뭐 소나젠 테라피틱스 이 연구진 쪽에서 이제 흡입형으로 뭐 이제 이 독성 시험에 돌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진행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저라면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정리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도 좀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격도 벌어져 있으니까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 MSCI 조기 편입 기대감과 호실적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카카오뱅크랑 다르게 좀 이제 속상하게 이제 흥행하지 못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부 게임주들 강세에 같이 나오고 있다. 40만 원 부근 가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만 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 첫날 가격 정도는 이제 회복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래프톤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실적은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을 겁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한 차례는 이제 정리하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 규제하면 위메이드가 뭐 가장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이제 수급 동향 자체로 해서 이제 공매도 리포트와 수급 동향 이런 부분으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면서 게임주나 뭐 엔터주나 이렇게 밀어내린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간 기업 가치보다 지금 낮게 평가가 돼 있고 과하게 밀린 기업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손보사주들
금융 3종 중에서는 보험 쪽이 제일 좋고 그중에 생보사보다 손보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 한두 차례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주가 손보사가 탑픽이 될 수가 있다. 그중에서 DB손해보험이다 말씀드렸는데 55,000원 돌파하면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55,000원 돌파하고 다음 저항인 6만원까지 넘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삼성화재랑 현대해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저항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저항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저항을 넘었죠. 22만원 넘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삼성화재보다는 주가 레벨이 높다. 왜? 이미 걸쳐놨기 때문에 저항 돌파를 해서 걸쳐놨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좀 더 주가 레벨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갭상승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보사주들이 지금 이제 실적도 양호하고 이제 금리 인상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 인상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언택트 수혜 이후에도 꾸준하게 실적 모멘텀이 늘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언택트 관련주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 수급적으로 이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단계에서도 꾸준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5,000원 회복하면 뭐 6만원 도전하는 거 어렵지 않고 6만원도 넘어가는 거 뭐 실적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에이스 침대가 좀 특이한 동향을 보였습니다. 자, 호실적도 호실적인데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이제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대북과 남북과 관련주로 다른 종목들은 빌렸는데 안유수 회장께서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고 실향민 출신이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북한에 민간 외교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혀지면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호실적도 호실적이지만 경협주로 들어간 거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S그룹이 이제 M&A 쪽으로 좀 다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요기요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시초가는 잘 형성을 했는데 시장 영향력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밀렸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인수할까 하다가 인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2조 원 정도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물산, 신세계 이쪽은 가격이 좀 높지 않나라고 해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LG그룹도 있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보다가 현재 맞붙어 있는 쪽은 GS 컨소시엄입니다. GS 쪽. 방금 전에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했는데 휴젤에도 연관이 돼 있네요. 그래서 GS하고 이제 글로벌 투자사죠. 골드만삭스. 자, 반도체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리포트 낼 때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아니다. 그거는 우려감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매수 리포트를 냈죠. 상승하는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와 첨예하게 대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드만삭스 투자 은행 쪽에서도 이제 연합을 형성해서 GS 쪽하고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인 GS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싶은데 뭐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GS냐 골드만삭스냐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GS그룹에서 이렇게 M&A 쪽으로 활발하게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에 조금 어려운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일단 지지력 테스트 하는 부분에서 이탈한 부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 위기는 넘기는 겁니다. 그 구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